자, 22번, 96페이지 22번 봅시다. 자,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이런 규칙으로 점수를 얻을 거래. 자, 첫 번째. A는 주사위 하나 던져서 소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소수가 아닌 거 나오면 2점을 얻는데. 다음. B는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 얻고 3의 배수가 아니게 나오면 1점을 얻겠대. 자, 이 규칙은 뭐 이렇다는 거고. 자, 이때 이 짓을 60번 했을 때 A와 B의 점수가 확률 변수 X, Y래. 이때 분산을 구하시오. 요 얘기지. 그러면 자, 일단 A 먼저 봅시다. A. 자, A는 소수가 나오면 3점을 얻는데, 그러면 3점을 얻는다라는 건 나중 얘기고, 3점을 얻는다는 나중 얘기고, 일단 60번 던져서 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따지자고. 일단은 점수는 나중 얘기잖아. 그러면 소수가 나올 확률은 다 3개니까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다음, 소수가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자, 근데 60번 하잖아? 자, 그럼 소수가 나온다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운 걸 써보면 60번 반복해서 독립적으로 하나당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A의 이항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뭐 구하는 건 별일이 아니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표가 있나? 아니면 소수값을 줬나? 안 줬네? 그런 거는 굳이 안 줬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자. 자, 일단 여기까지 딱. 이거는 뭐 별일 없잖아. 자, 그러면 B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자, B는 기준이 지금 3의 배수가 안 나오냐지.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2개니까 확률은 3분의 1일 거고, 반대로 안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60번에서 자,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3의 배수가 나올 때를. 그럼 3분의 1의 확률일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 x, y라고 했으니까 요거 좀 헷갈리지 않게 표시 좀 해주자. 자, 지금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점수를 확률 변수 x, y라고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x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린 지금 점수는 아직 손도 안 댔어. 그럼 여기 a라고 할게. 그냥 눈에 잘 보이게. 그럼 여기도 b라고 하자. 자, 요 정도?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점수 계산하자. 이제 점수 계산할게. 자, A는 지금 요게 소수가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한 거야. 소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소수가 아닌 게 나오면 2점을 얻겠대.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이 문제가 실력이 있는 이유지.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구해놨을 때는 뭐야? 60번 던져서 이 한 번당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에 평균 분산 표준편 구한 거지. 그지? 즉 60번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몇 번 나오느냐에 대한 통계 자료야. 그지? 근데 나는 여기서 점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점수인 확률 변수 x, A의 점수인 확률 변수 x는 어떻게 계산돼? 요 A라는 게 일어날 때마다 몇 점 받아? 3점. 3점을 얻잖아. 그지? 그리고 A라는 게 안 일어날 때마다 2점씩 얻지. 근데 A는 A가 아닌 거 몇 번 일어나겠어? 당연히 60-A번 일어나겠지. 그럴 땐 2점을 얻지. 확률 변수 X는 A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조작하면 나오는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돼? 그러면 계산 살짝 해주면 A 플러스 120이네. 확률 변수 X, 점수인 X인 확률 변수는 요 나오는 횟수로 만들어진 확률 변수 A에다가 120을 더한 애야. 됐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분산을 구하랬으니까 분산은 변화가 없지. 120만 더했을 테니까. 분산은 변동이 없다.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자, Y의 점수는, B의 점수인 Y라는 확률 변수는, 자, 이렇게 지금 기준에 3의 배수가 나왔을 때야. 자, 근데 문제를 보면 3의 배수가 나오면 4점을 얻고 아니면 1점을 얻는데, 그럼 4점이 나온댔으니까 B라는 확률 변수당 4점을 얻을 거고, B가 안 일어나는 획수인 60-B일 때 1점을 얻을 거니까 요게 점수겠지, 최종. 그럼 계산해보면 Y라는 확률 변수는 3B 플러스 60이 되겠다. 그러므로 분산은 곱한 값의 제곱만큼 영향받지? 그러면 원래 분산인 3분의 40에다가 9를 곱하면 되겠다. 120이 돼버리지. 그래서 2를 더하면 정답 135 이렇게 되겠네. 100번 양보해서 실력은 그래 못 풀 수 있어도 그 외의 문제들은 지금 당장 풀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실력까지 풀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력까지 못 풀더라도 그 외의 문제들은 꼭 좀 까먹기 전에 풀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그냥 하라고 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의 겨울방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의미를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질문 없어? 자, 없으면 그 옆에 97페이지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오늘 너희가 잘만 이해하면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3단원 통계 단원 들어서 배우고 있는 게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확률 변수 중에서 셀 수 있는, 즉 1, 2, 3, 4, 5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는 확률 변수인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어. 그래서 요 이산 확률 변수와 어울리는 게 뭐 주사위도 있을 거고 동전도 있을 거고 뭐 학생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애들이 딱 알맞는 애들이지. 딱딱딱딱 몇 번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임을 파악했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이산 확률 변수임을 파악했다면 우리는 표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표를 통해서 최종 목표는 뭐가 됐든 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따지는 거고 그거를 이산에서는 표를 이용한다.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그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무슨 조건? 독립이다. 독립시행임을 알았다면 확률을 구하는데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의 확률을 구하는데 걔가 독립시행이라면 굳이 힘들게 표 그리지 말고 그냥 왜 공식대로 표기법대로 하면 금방 나온다 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이항분포였지. 그래서 얘는 그냥 BNP를 써놓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가볍게 구하면 끝나는 거였어. 요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다음,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 이 반대편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다르게 얘는 딱 몇 개 이렇게 셀 수 없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몇일 때 확률, 몇일 때 확률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확률 이렇게 범위로 찾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딱 수량화 시켜서 딱 몇이다 몇이다라고 하기 애매한 애들. 뭐 예를 들어 온도일 수도 있고 뭐 수명일 수도 있고, 수명 뭐 초 단위로 끊을 수는 없잖아. 뭐 강수량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애들, 무게일 수도 있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로 잡아야 되는 애들. 자, 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애가 있어서 걔네들은 우리가 표로 그릴 수가 없지. 이거 연속적인데 어떻게 그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한다. 요거야. 자, 다음.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를 알아볼 수 있는, 즉 이산확률 변수에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그 식, 확률을 구하는 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렀지.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안 외워도 돼. 그냥 문제에서 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 하면 아 이거 연속이구나, 그래프 따져야겠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다, 아 이거 이산이구나, 표 그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요 연속 확률 변수를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확률을 구할 거냐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책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해보자. 딱 알맞는 예는 없네. 자, 그럼 그냥 일반화 시켜서 해보자. 자, 보자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원래는 4분면이지만 잘 생각을 해봐. 확률은 맞아.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하듯이 1일 때 확률이 있을 거고 2일 때 확률이 있을 거고 3일 때 확률이 있을 거고 4일 때 확률이 있을 거야. 맞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산에서는 1일 때, 다음은 2일 때, 다음은 3일 때 이렇게 됐다면 연속은 1일 때 다음이 2가 아니라 1.1, 1.11 이 땅에 다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랬어? 수명, 예를 들어 온도라고 해봐. 온도야?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이거밖에 없겠어? 아니지. 11도에도 있겠지. 12도, 13도 다 있을 거 아니야. 11.1도도 있겠지.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산으로 하는 게 이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10도에서 20도 사이, 20도에서 30도 사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 사이 값이 너무 많잖아 이거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럴 때 대표적인 점들은 값이 구할 수는 있겠지.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잘 생각해봐. 그럼 1일 때 확률이 이렇게 점으로 찍힐 거야. 2일 때 확률도 점으로 찍히겠지? 찍히겠지? 근데 연속이니까 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1,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했어. 말 돼? 여기가 x, 확률 변수 x고 여기가 그때 확률은 px야. 이런 거 말이 돼? 절대 안 되지. 야, 확률이 마이너스인 게 어딨어. 불가능하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인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조건 x축 위에만 존재해. 왜? 그 y값이 확률이니까, 일일이 다 확률이니까 무조건 x축 위에만, 또는 x축 위에, x축 선상까지는 가능하지. 왜? 확률이 0일 수는 있으니까. 그지? 다음, 그래서 그래프들을 그릴 거야. 그 그래프가 0에서 출발해도 되고, 뭐 0,1에서 출발해도 되고, 1,0에서 출발해도 되고, 2,0에서 출발해도 되고, 2,1에서 출발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 확률 변수의 바운더리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그럴 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쉬운 걸로 하자. 이렇게 1차함수가 그려졌다 치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래. x는 0부터 4까지 존재하는데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1일 때 확률은 이때 함수값이겠지. 2일 때 확률은 이때 함수값일 거고, 3일 때 확률도 이때 함수값일 거고, 4일 때 확률도 이때 함수값일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이 사이에도 함수값들이 다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확률 변수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뒤로는, 이 옆으로는 그릴 이유가 없는 거고 여기서 끝난 거지.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지 얘들아. 확률의 총합은 1이지.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확률의 총합은 뭐냐면 이 도형의 넓이야. 왜냐? 요게 적분 개념이랑 일맥상통하지. 여기 있는 모든 그 x값들의 확률을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엄청 얇게 있겠지. 0.1일 때 확률, 0.2일 때, 0.3, 0.4, 0.5, 0.6, 0.7 이런 확률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더해야 되지. 이거 다 더하면 뭐야? 이게 정적분 개념 아니야?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직사각형 다 더하면 되잖아. 그게 다 확률이니까. 그러면 그거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전체 범위야. 어떤 특정 범위가 아니라 전체 범위 확률 변수 x가 이 지금 내가 든 예로는 0에서 4까지밖에 없어. 확률 변수는 이때 x축과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무조건 1이야. 왜?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겠지. 왜? 얘가 넓이가 1이 했으니까 얘가 x가 밑변이 4잖아. 그럼 높이가 몇이어야겠어? 2분의 1이어야겠지. 그래야 넓이가 1 나오니까. 아,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는 4,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알아서 x 증가량 4, y 증가량 2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8분의 1이겠네. 그래서 얘는 y는 8분의 1x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하면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겠어? 확률 밀도 함수가 뭔데?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나 결론은 뭐야? 확률을 구하는 일반항에 대한 역할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렇게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때 x가 1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럼 뭐 하면 돼? 1 넣으면 되지. 그럼 8분의 1이겠지. 또 x가 1부터 3까지 1 확률을 구해보래. 그럼 뭐라는 얘기야? x가 1부터 3까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즉 뭐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과 그 그래프가 이루는 방향, 그 도형 있지? 그 도형의 넓이가 그 확률이야. 그러니까 넓이 전체 다 넓이 합은 1이겠지. 확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가 할 일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인 거야. 그러려면 요 점 좌표 구하고 요 점 좌표 구하면 끝나지. 이해됐을까? 이게 연속 확률 변수고, 연속 확률 변수 자체로는 그닥 어렵지 않아. 그냥 이게 다야. 자, 98페이지 밑에 세 문제 보이지? 그거 해보자.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 그 옆에 99페이지가 다야. 그잖아? 오늘 할 거의 메인은 연속 확률 변수도 맞지만 그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의 정규 분포가 오늘 메인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98페이지 세 문제 지금 얼른 해보자. 자, 1번에 기억, 니은, 리을, 2번에 니은, 리을, 3번에 5분의 2, 5분의 3. 괜찮니? 뭐 이 정도는 이해됐으면 뭐 가뿐한 거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디귿처럼 관람격수는 진짜로 쓸 수 있잖아. 물론 세는 게 힘들겠지만 가능은 하지. 하지만 다른 애들은 이걸 어떻게 세냐고. 그지? 이거는 그냥 범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디귿 말고 다 연속이라는 거고. 2번에서 답을 고르는 기준은 뭐야? x값이 확률 변수가 0에서 1까지밖에 없대. 그 말은 0에서 1까지라고 했을 때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1이 나오는 걸 고르시오. 요건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랑 리을이라는 거고, 다음 3번에서는 fx,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5분의 1이랬으니까 그냥 x축에 평행한 y는 5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지. 그럼 그때 x가 1부터 3까지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시는 거야.
그게 확률이니까. 그치? 그러면 1번에서는 밑변의 길이가 2니까 5분의 2인 거고, 2번에서는 지금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바운더리가 5가 끝이니까 2에서 5까지 넓이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니까 5분의 3이겠다 라는 얘기. 자, 됐으면 99페이지. 자, 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래. 아, 이거 원점 지나는 1참수란 얘기지.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밖에 안 된대. 즉 확률 변수 x가 0에서 2까지밖에 없어. 그럼 그래프도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자, 이럴 때 a 값 구하고 확률 구하래.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자, 그럼 얘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쪽으로 그려지겠지. 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2일 거야.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진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확률 변수 x가 0에서 2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인 그래프도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요 넓이가 1 나와야 돼. 무조건.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요거 x가 2일 때 y값은 1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지. 왜? 삼각형 넓이가 1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요점 좌표가 2,1이니까 얘 2,1 대입하면 a 값 나오겠네 해서 a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러므로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상황에서 0에서 1까지 확률 구하시오. 요 넓이 구하시오. 요게 되니까 x가 1일 때 y값 2분의 1이지.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이자 확률은 이 삼각형의 넓이인 4분의 1이 되겠다. 간단하지? 별거 없어. 여기가 쉬운 이유는 물론 너희가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와서는 풀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대전제가 너희가 정적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직선밖에 없어. 그러니까 쉬워. 자, 밑에 2번, 3번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미적분 1이랑 확통까지 하면 너희 정규 교과가 끝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 궁금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정규 교과가 끝나는 마당에 지금 요 1참수 관련된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면 1참수를 못 푸는 거야? 2번. 이렇게 있을 때 1에서 3까지의 확률, 즉 1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누가 봐도 한쪽 사다리꼴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한쪽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고, 그럼 요점 좌표랑 요점 좌표가 필요하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고 어차피 이쪽만 따지면 되잖아.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 떠야 되니까 a 값은 일단 2분의 1이 낫지. 그럼 여기 일단 2분의 1이네, 이 길이. 다음. 그러면 여기가 일정한데 x 증가량이 딱 절반 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절반이겠지. 4분의 1이겠지. 그럼 이 길이 4분의 1이겠네?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높이가 1이고 윗변, 아랫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두 배 할 거니까 생략하고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더한 다음에 1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푸는데 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2번이고, 다음 3번. fx가 a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래. 그리고 x값은 0부터 2까지 가능하대. 그러면 절대값 들어있는 1차 함수 그래프고 0에서 2까지고 얘가 기준이 1이니까
좀 세게 말하면 얘들아,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 정도 그래프 그려진다는 건 기본 아닌가? 이 정도는 기본기에 속해야 되지 않아? 지금쯤이면?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넓이 더해서 1 나와야 돼.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동이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1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1이겠지. 그러면 얘가 0,1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a는 1이겠네. 그러니까 이 함수식은 그냥 fx는 절대값 x-1이었던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3분의 4는 여기 있을 테니까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의 y좌표는 지금 여기가 딱 절반으로 잘라졌으니까 당연히 여긴 2분의 1이겠지. 다음 여기는 1에서 2까지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3등분 된 거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식 구할 것도 없이 물론 당연히 식에다가 넣어도 당연히 나오겠지. 3분의 4는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않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2분의 1이고 높이도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인 거고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3분의 1에 높이 3분의 1에 삼각형이가 2분의 1 곱하면 18분의 1이니까 n을 더하면 정답이잖아. n을 더해서 정답 72분의 13. 이거 푸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곡선도 아니고. 넓이 구하면 끝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 그리고 뒤에는 물론 있지. 뒤에 100페이지를 보면 너희가 정적분을 배웠다라는 전제하에는 이런 짓도 할 수 있어 라고 써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그건 적분의 미적분 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확률과 통계에서는 곡선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해. 그냥 직선만 하면 될 일이야. 이게 끝이야. 됐지? 자, 연속 확률면서가 별게 아니야. 한 페이지밖에 더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101페이지 보면 정교분포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는 지금 한 거는 그냥 넓이 합이 1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구나. 그걸로 끝인 거고 대신에 방금 우리가 했던 거에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그게 정교분포로 이어지니까. 뭐야? 자, 잘 들어봐. 정교분포가 뭐냐면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에서 독립인 게 나온다면 이거를 굳이 힘들게 표를 안 그리고 이항분포로 바꿔서 쉽게 풀자라고 했던 거잖아. 그거랑 비슷한 결로 자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푼 문제는 직선으로만 줬어. 왜? 그래야 너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가 항상 직선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닐 거 아니니. 곡선도 있고 막 별의별 이상한 그림들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 중에서 하필이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가 있다는 거야. 하필이면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대. 우리가 못 그리지 당연히. 이럴 때가 있대. 자, 이럴 때가 뭐냐? 여기가 정 가운데로 대칭이고 좌우 대칭이고 이렇게 엎어진 종 모양 아니면 뭐 어린 왕자에서 나왔던 이 코끼리 삼킨 뱀 모양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거기 책 보면 첫
처음쯤에 fx는 막 이상한 식 나오잖아. 너 이거 안 배웠지? 이건 미적분 2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근데 요런 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래, 그런 값 쳐. 이런 식 몰라도 돼. 여튼 간에 이해되지 얘들아? 이산에서는 이거 독립이네? 이항분포로 바꾸는 거고, 연속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네? 정규분포야. 근데 너희가 이걸 그릴 일이 없으니까 뭐야 결론은? 정규분포는 문제에서 줘.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애가 있다라고 줄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쓰기는 할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은 애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이항분포임을 우리가 쓰기로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틀에다가 맞출 거 아니니?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야. 정규분포네? 문제에서 줄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보는 즉시 너희는 이 틀에 맞춰야 돼. 자, 여기서 m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야. 뭐야? 평균. 평균을 여기다 쓰고, 이거는 낯설지 않지? 표준 편차의 제곱이 들어와.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해. 이게 정규분포의 시작이야. 이거 잘 들어라. 자, 그러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로 이렇게 썼어. 일단 지금 이것도 결국엔 뭐야? 연속확률 변수야. 이것도 결국엔 연속확률 변수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확률이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 알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알고 싶다 치자. 그럼 여기 넓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못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해.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정적분을 쓰더라도 다항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거기 10번잖아. 이거 니네 적분할 수 있어? 못하잖아. 못하지. 애초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할 생각 자체를 할 필요 없어. 이 식 몰라도 돼,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못 구해. 현실적으로 못 구하지. 근데 다행히도 훌륭하신 분들이 이 넓이들을 미리 구해놨단 말이야. 미리 구해놨어. 그래서 그걸 써먹으면 돼. 근데 문제가 있지. 왜냐? 야, 세상에 문제가 한두 개야? 얘가 항상 똑같겠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당연히 매번 다르겠지. 문제마다 다를 거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 그러면 그 훌륭하신 분들이 넓이를 구해놨다고 했는데 그 넓이가 여기가 평균이거든, 정가운데니까? 이 평균이 맨날 바뀔 거야. 표준 편차도 바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넓이가 맨날 다 바뀐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다 해? 그건 아무리 훌륭해도 못 구하지. 여기까지 돼서? 자, 다시 정리하자.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자, 연속확률 변수에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네? 너희가 그릴 일 없어. 이렇게 그려지는 걸 우린 정규분포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게 확률일 테니까.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못 구해. 근데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구해놨대. 그럼 써먹고 싶어. 근데 써먹으려고 봤는데 문제마다 다 다르잖아. 됐지? 그래서 지금 상황마다 얘가 몇이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근데 그걸 미리 주어져 있는 넓이를 쓸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게 돼. 즉, 자, 어떤 문제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른댔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2,5의 제곱을 따른대고 또 다른 어떤 문제에서는 뭐 1,3의 제곱을 따른대고 또 다른 어떤 문제에서는 뭐 10,1의 제곱을 따른다.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때마다 이 그래프가 미세하게 달라지겠지. 딱 봐도 평균만 달라도 이 위치가 달라지는데. 오케이?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넓이를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모든 정규 분포들을 하나의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다가 가두는 거야. 정형화 시킨다고. 오케이? 그게 표준화야. 그럼 이 표준화가 뭐냐면 이 표준화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를 뜻해. 즉 여기에 있는 별의별 이상한 정규 분포들을 딱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일정한 틀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숫자를 바꿔서 그때그때 달라서 다르게. 자, 그 표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애가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고 넓이를 구할 표준 정규 분포야. 이해됐니? 이 흐름이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다시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해야 돼. 그래야 평균, 그게 확률이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려려고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우리가 그릴 일은 없지만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진대. 아, 정규 분포구나.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줄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어. 야, 근데 이거 넓이를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프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왜 넓이를. 근데 구해놓은 값들이 있다고, 넓이를. 각각의 구간마다 구해놓은 게 있어. 그럼 그걸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마다 다 다를 거 아니니, 상황이. 근데 이걸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별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정규 분포들을 딱 하나로 획일화 시키는 거야. 이 틀 안에다가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표준화의 작업을 거치면 이 얘네들이 딱 요 틀에 맞게 바뀔 거야. 그러면 그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넓이를 미리 구해놨거든. 즉 이때의 넓이, 이때 넓이는 안 구해져 있어. 몰라. 구할 이유도 없어. 대신에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도형의 넓이는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구해놨어. 그럼 그거 써먹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지?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나?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확률 변수, 나 지금 어떤 확률 변수 x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 확률 변수 x를 평균으로 빼.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 요게 표준화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예전에 너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약간 편차 느낌이야. 그렇게 바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를 들어볼게. 봐봐, 요 예시 이해되면 된다. 자, 만약에 자, 어떤 애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2,3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대. 지금 요 말이 이해되면 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지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어떤 자료가 있는데 걔가 정규 분포 2,3의 제곱을 따른대. 자, 이때 이걸 구하래. p x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 라고 했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만약에 이 자체로만 보자면 이런 거지.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평균이 2니까 여기 정가운데가 2일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5 이상일 확률은 여기 5가 있겠지? 그럼 여기 넓이 구하셔야. 이 얘기야. 이 얘기 시킨 거야. 괜찮지,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못 구하잖니.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 넓이는 안 구해놨어. 왜? 이거에 맞춰서 이 넓이를 구하면 얘가 1,3의 제곱을 또 구해놔야 되는데? 맞잖아. 이만큼 미친 짓이 어딨어. 이게 뭐, 이 숫자 모을 줄 알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꾼 거지. 이건 우리가 구할 일이 없어.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냐면 얘가 표준화 됐을 때 어디에 해당되느냐. 즉 얘는 표준화를 거치면
이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뀐다고. 맞잖아. 얘가 딱 획일화된 틀이야. 얘를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정규분포를 이 획일화된 틀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궁금점 뭐야? 5는 어떻게 변할까야? 무슨 말인지 이래서? 그럼 5를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이거라고. 바꿔볼게. 나 5를 바꾸고 싶어. 5를 평균으로 빼. 3이지? 그 3을 3으로 나눠. 1이지? 아, 표준화하기 전에 정규분포에서 5는 표준화한 후에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1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이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거야. 표준화를 통해. 그러면 우리는 5 이상일 확률 대신에 1 이상일 확률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 표준 정규분포는 훌륭한 분들이 넓이를 미리 구해놨다고. 그럼 그거 써먹으면 돼. 뭔 말인지 됐니 얘들아? 개별적인 정규분포를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야. 그때 평균은 당연히 0으로 바뀔 거야. 니네가 안 해도 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저 틀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미 정해진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바뀌겠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할 일은 뭐야?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이 5라는 애는 표준화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야. 그럴 때 그걸 바꾸는 방법이 이거라고. 그리고 또 그러면 표준화라고 한글로 쓰진 않을 거니? 그 표준화했다라는 걸 딱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를, 얘들아 이건 그냥 개별적인 확률 변수잖아. 이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잖아. 얘를 표준화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표준화했을 때의 확률 변수는 Z라고 표현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확률 변수가 표준화를 통해서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거는 1 이상일 확률만 구하면 돼. 즉 1보다 큰 범위의 넓이만 찾으면 돼. 찾는 거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요게 정규분포야.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끝까지 얘기한 거고, 자, 101페이지 가운데에 네모 노란색 봐봐. 자, 정규분포 n, m제곱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은 다음 성질을 갖는다. 첫 번째,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맞지? 정 가운데가 평균이겠지. 당연히. 다음, 2번. 얘도 결국에는 정규분포도 결국은 연속 확률 변수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넓이는 1이어야 돼.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돼. 다음 세 번째. 시그마가 일정할 때와 네 번째 m의 값이 일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 자, 요것만 보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지. 중3 때. 중3 때 너희가 대표값과 삼포도 배우면서 배웠어. 중3 맨 마지막에. 대표값과 삼포도. 그거 하면서, 자, 기억날 거야. A반이 있었고 B반이 있었다. 시험 점수 결과물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A반의 막대 그래프는, 아이고 너무 높나? 좀 더 대비되게 하자. A반의 점수 상황은 이렇고 B반의 점수 상황은 이렇다. 뭐 여기가 몇 명인지고 여기가 점수겠지.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있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들아, 너 중3 때 배운 거야? 이때 A반과 B반 중에서 표준 편차가 큰 반은? 중3 때 했잖아.
A반과 B반 중에 표준 편차가 큰 반은 어디야? 표준 편차가 큰 반? A반이지. 표준 편차는 뭐야? 3포도. 3포도는 뭐야?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로 수치화시킨 거. 즉, 자료가 퍼져 있을 자료가 쫙 퍼져 있다면 3포도는 큰 거야. 즉, 점수대가 들쑥날쑥한 거지. 야, 얘들아, 이거 점수 폭이 커 보이지만 아니야. 이거 뭐야?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잖아. 가운데에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를 쭉 나열한다면 이런 거야. 평균이 만약 50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B반의 점수는 뭐 40점, 41점, 42점, 43점, 44점, 45, 50, 51, 52, 53 이렇게 있는 거고 2반은 뭐야? 평균이 50이라 하더라도 점수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쪽이 훨씬 더 퍼져 있지. 맞나? 그러니까 이쪽의 3포도가 큰 거야. 이쪽의 3포도, 표준편차, 분산이 큰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게 이거를 이 끝점을 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게 이해가 될 거야. 뭐야? 잘 봐. 똑같은 거야. 자,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었어.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야,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면 똑같은 맞는 거야. 정규분포야.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누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얘가 압도적으로 큰 거야. 얘는 확률이 이때도 꽤나 있고 이때도 꽤나 있고 꽤나 있고 꽤나 있고 꽤나 있고 꽤나 있는 거잖아. 다 골고루 있는 거잖아. 점수가 별의별 점수가 다 있는 거야. 점수로 얘기하자면 얘는 뭐야? 평균, 정가운데가 평균이잖아. 이 평균에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거 아니야? 평균이랑 멀어질수록 엄청 조금밖에 없잖아. 이쪽의 표준 편차, 즉 시그마가 이쪽이 훨씬 커. 상황이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를 한쪽에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그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의 정가운데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가운데가 똑같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네 둘의 평균은 똑같은 거야. 자, 얘를 정규분포 N1이라고 하고 얘를 정규분포 N2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는 M1, 시그마 1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M2,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정가운데가 똑같다는 걸로 우리는 둘의 평균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그래프의 굴곡을 봤을 때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훨씬 큰 거야? 시그마 1이 훨씬 큰 거야. 표준 편차가 얘가 훨씬 큰 거야. 이랬어 얘들아? 퍼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몰려 있으면 가운데에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왜? 3포도니까. 퍼져 있는 정도니까.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얘랑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어. 얘가 M3라고 치자. 얘는 M1이자 M2인 거지.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 3번 M3, 시그마 3제곱 이렇게 표현됐다 치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얘랑 비교하면 N1과 N3를 비교하자면 얘네들은 시그마는 똑같지. 왜?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정규분포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으니까 시그마는 똑같을 거야. 대신에 평균이 다르지. 왜? 얘는 정가운데가 여기 있는데 얘는 정가운데가 여기 있잖아. 당연히 뭐겠어? M1이 M3보다 당연히 크겠지. 얘가 10이면 얘는 20이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 정도 그래프는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면서 뭐 이미 얘기한 얘기들 쭉 써 있고요. 실제로 너희가 문제를 풀 줄 알면 돼.
자, 102페이지 보면 노란 네모에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그냥 너희가 잘 찾으면 돼. 요게 무슨 말이냐면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넓이를 구해놔서 그걸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됐잖아. 근데 진짜로 다 구해놓진 않았어. 모든 상황을 염두에서 다 구해놓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들만 구해놓았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너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영역의 넓이는 너희가 잘 조합해서 찾아야 돼. 근데 당연히 여기 써있는 걸 외우는 건 아니지. 외우는 게 아니야. 봐봐. 어떤 상황인지 봐봐. 원래는 되게 복잡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넓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해볼게. 봐봐. 이거 이해되면 돼. 거기 있는 거 한 개도 외울 거 없어. 자, 봅시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어. 이 표준 정규 분포야. 이미 표준화 돼 있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0이겠지. 자, 이때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문제는 쉬었다 하자. 자, 여기가 정가운데 0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 영역 전체 넓이는 1일 거야. 그지? 이거 확정. 다음, 여기가 정가운데를 했으니까 얘들아,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0.5씩일 거야. 그치? 이것도 당연한 얘기다. 그지? 자, 다음, 훌륭한 분들이 미리 넓이를 구해놨다라고 했잖아. 어떻게 넓이를 구해놨냐면 0은 고정값으로 해놨어. 0은 고정값으로 해놨고, 거기 책에 보면 표가 하나 보일 텐데, 자, 얘들아, 거기 103페이지에 표 하나 보이지? 그 표를 이용해서 해볼게. 근데 좀 단순하게 숫자 바꿔볼게. 지금 거기 표 보면 Z, 그 여기가 P, 0부터 대문자 Z, 소문자 Z 이렇게 돼 있고, Z가 0.5일 때 0.192로 그냥 0.19라고 할게. 다음, Z가 1.0일 때 0.34, 1.5일 때 0.43, 뭐 2.0일 때 0.47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표가 뭔 소리냐? 잘 봐. 지금 얘가 이 소문자 Z거든?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줄 해석해 볼게. 소문자 Z가 0.5일 때, 즉, 0에서 0.5까지의 넓이, 확률은 0.19야 라고 준 거야. 미리 구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무언가가 있잖아? 그걸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여기다 옮겼겠지? 옮겼을 때, 그 표준화 했을 때, 걔가 하필이면 딱 0.5가 나왔다 치자. 그럼 이때 0에서 0.5까지의 넓이가 0.19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0.19라고 알려준 거야. 미리 구해놓은 거라고. 써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그래서 이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구해놓은 거 있잖아. 어떻게 구해놓는 거냐면, 이거에 음수 범위는 안 구해줬어. 왜? 안 구해도 되지. 왜? 어차피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5가 났다. 내가 표준을 했더니 마이너스 0.5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넓이는, 표 보니까 없는데요? 아니지. 당연히 여기도 0.19겠지. 대칭인데. 이해됐니? 다음. 만약에 내가 표준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이거야. 예를 들어. 내가 표준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아니잖아. 0.5보다 클 때는 여기잖아. 근데 여기서 안 줬어. 왜냐면 미리 구해놓은 건 뭐라고 하더라? 0을 기준점으로 이미 고정이야. 여기는 고정이야. 0부터 양수 범위로 어디까지만 넓이를 준 거야. 이것만 미리 구해준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너희가 상황에 맞게 잘 조작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 0.5 표준하면 여기야. 근데 0에서 0.5까지는 그래 0.19가 맞아. 근데 이거는 0.5보다 클 때니까 여기 넓이잖아. 근데 쉽잖아 얘들아. 0.31이야. 궁금해? 맞잖아. 당연히 0.31이지. 왜? 아까 말했잖아. 이 반쪽 전체가 0.5라니까.
이 반쪽 전체가 0.5인데 이만큼이 0.19래. 그럼 당연히 여기 0.031이겠지. 당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 쉬운 걸로 해보자. 만약에 표준화를 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나왔다 치자. 그럼 이거 확률 몇이니? 답이. 지금 이 표를 가지고 봤을 때. 0.81이라고. 이해되나? 왜? 이거 어려워, 얘들아? 얘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2는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 넓이 구하셔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안 줬어. 하지만 우린 뭘 알고 있어? 0에서 1까지 넓이 알고 있잖아. 얘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0.34겠지. 다음 0에서 2까지 넓이는 줬잖아. 0.47이라고. 더해야겠지. 0.8.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값을 가지고 너희가 문제 상황에 맞게 잘 조작만 해서 넓이만 구하면 돼. 오케이? 잘 감이 안 오더라도 연습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03페이지 문제부터 다시 풀어봅시다.